자산가분들이 많이 소유를 하고 계시죠. 근데 뭐 이쪽 있는 대로변 소유하신 분들이 다 자산가지 돈 없는 분들은 또 소유를 못해요. 안녕하세요, 빌딩 셀러리입니다. 정인설 차장하고 외부에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찍는 이유가 이거 보이시나요? 굉장히 덥습니다. 지금 온도가 35도고 느끼는 온도가 44도입니다. 정인설 차장이 원래 유료 강의 하는 것 중에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인설 차장을 끌고 임장 강의하는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논현동 지역이랑 강남역 이쪽 라인으로 해서 제가 상권 분석이라든지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상무님께서 갑자기 이번 주 금요일 시간 내라고 그러면은 요즘 또 강남역 쪽이 굉장히 핫하니까 전달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맛배기를 보여달라고 제가 좀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신논현역 사거리에 나와 있는데 정면에 보이시는 게 아디다스가 들어가 있는 건물, 이게 808타워라고 하는, 지금 아디다스가 1층에서 4층까지 4개 층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 지금 시장에 정확하게 풀린 금액은 아닌데 월세 3억 정도 지금 내고 있다라고. 지금 강남대로변 이 라인이 평당 임대료가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로 따져봤을 때 아디다스가 내는 임대료가 지금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높게 낼 수도 있다 는 추측이. 지금 임대료보다 그 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들어온 거예요. 여기 신논현역 사거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빙성 많은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우측에 있는 서초동 쪽에 교보타워도 그렇고 바로 뒤에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어반하이브도 그렇고, 지금 어반하이브 같은 경우 이 구멍이 혹시 몇 개인지 아세요, 상무님? 모르죠? 대략적으로 3,300개가 넘어요. 보통 이제 건물들 저희가 꼬마 빌딩이나 암만 대로변에 건물 짓는다고 해도 2년 이내에서 이렇게 다 준공 떨어지고 하잖아요. 얘는 설계부터 준공까지 4년 넘게 걸렸어요. 그만큼 돈도 돈이지만 공들인 건물이다. 그러니까 저게 원래 이제 그 구멍을 뚫어놨는데 시멘트가 상당히 두껍잖아요. 원래 시멘트 저렇게 두껍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건축가가 저건 두꺼워야 된다 네. 라고 해서 진짜 돈 많이 들여서 지은 건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 건물이 제 손님분 중에 여기서 임차하시고 계신 분 있어서 가봤더니 주차가 별로 안 좋아요.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여기에 있는 입주자들이 다 이용 못하니까 옆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더라고요. 어반하이브 옆에 버거킹 들어가 있는 저 건물도 2년 전쯤에 지금 LG 총수시죠, 구광모 회장님이 법인 명의로 소유하고 계셨던 그 건물인데, 이 건물 같은 경우도 거의 매각하실 때 거의 급매수 수준으로 매각이 됐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건물 소유하신 분이 저희 회사의 고객분이 소유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 도산대로변 이면에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계신 상태다 보니까 자산가분들이 많이 소유를 하고 계시죠. 근데 뭐 이쪽 있는 대로변 소유하신 분들이 다 자산가지 돈 없는 분들은 또 소유를 못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건물 아디다스, 이 건물이 808타워인데 지금 여기서 투자자분들이나 예비 투자자분들께 체크포인트 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 건물 투자할 때 보면 특히 대로변 건물 같은 경우는 도로를 이용해서 차 시설을 들어가게끔 주차장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떤 걸 검토를 하셔야 되냐, 주차 유발 부담금이라고 해서 지금 도로를 점유를 하고 차장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뒤에도 보시면 차들이 이렇게 줄 서 있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교통체증 관련돼 가지고 내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시설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이 드라이브 스루 매장, 이런 매장들이 들어가 있는 대로변 건물을 매입을 하실 경우에는 교통 부담금 이런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매년 1회 납부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이동을 하시겠습니다. 보셨던 아디다스 건물 있잖아요. 그 건물이 리먼 터졌을 때 그 당시에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시세도로 나왔어요. 자료 준비하지 않았지만 한 1억 9천인가? 1억 8천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좋은 위치는 시기가 안 좋을 때, 정말 경기가 어려울 때 위치 좋은 건물들이 나와요. 근데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는 시기다 보니까 이제 위치 좋은 건물 나오기는 쉽진 않아요. 위치 좋은 건물은 솔직히 더 준다 그래도 안 팔잖아요. 기존 자산가분들은 잡고 가실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버티시는 그런 시장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은 또 어떻게 되겠죠? 이 건물 같은 경우 애플 매장이 들어가 있는 건물인데 건물 이름이 비제바노 빌딩이라고,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소유주가 금강제와 분이 소유하고 계신 건물입니다. 원래는 구분 등기로 해서 다른 법인들도 많이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금강제와에서 지분을 하나씩 인수를 해서 지금은 온전하게 하나로 등기를 가지고 있는 케이스인데, 현재 지금 애플 매장이 입점을 해 있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 이 당시에 소유주분께서 프리스비라는 이제 애플 관련된 매장이 원래도 있었던 자리에 그 프리스비를 운영하시면서 애플이랑 인연
2년이 돼서 애플이 들어오기로 선임대가 맞춰졌는데 선임대에 맞춘 조건이 보증금 42억에 월세가 4억 2천만 원입니다. 그 조건으로 10년 이상 이렇게 장기 임차 계약을 체결을 하시고 이제 건물 리모델링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하나로 보이실 거예요. 근데 1층, 2층, 2층 두 개 층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강남대로 같은 경우는 애플 매장뿐만 아니라 과거 뉴욕제가 옆에 DS타워라고 있는데 지금 신축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이제 삼성전자가 현재 들어왔을 거예요. 삼성전자랑 해서 애플 이제 전자제품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아, 그러면 강남대로 변호를 해서 강남 쪽은 전자제품 전쟁이고 서초 쪽은 이제 햄버거 전쟁이고. 강남대로 자체가 워낙에 대한민국에서 상징성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암만 임대료가 비싸다고 하더라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진짜 놓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 건물에서 포인트를 집어드릴 게 이건 투자하시는 분들이 검토하실 때 같이 하시면 좋은 내용인데 위에 보시면은 지금 전광판이 달려 있을 거예요. 그 전광판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건물 투자를 했을 때 월세 이외에도 부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익들 몇 가지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통신사 중계기라든지 아니면 주차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전광판 같은 경우도 부가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하나의 수입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건물에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주거 지역에 있는 땅은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상업 지역에 있어야 되는 조건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일단 사이즈나 이런 규격보다도 이 건물에서 진행 방향으로 200m 이상 최소 확보가 돼야지 내 건물에 이런 전광판을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영구적으로 설치가 되는 게 아닙니다. 3년 단위로 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기존에 설치했던 전광판을 철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인을 하시면서 설치를 하시면 좋긴 한데 근데 보통 전광판이 이거는 LED고 LED 말고 주거 지역에 설치하는 전광판은 붙이는 걸로 하죠. 그거는 이제 홍대 쪽에 연남동 쪽에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같은 경우는 주거 지역 하면 사람의 주거하는 데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동영상이나 이런 스크린 형식이 아니라 옛날 고속도로 같은 데 가다 보면 딱 포스터 붙어 있는 그런 거는 주거 지역으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런 LED 같은 경우는 허가 받는 절차도 있고 특권들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치했을 때 과연 얼마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이게 또 관건이잖아요. 지금 강남대로 기준으로 무수히 많은 전광판들이 설치가 되어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이 비제바노 빌딩 같은 경우 전광판이 화면 한 번 이렇게 나오는 걸 한 구자라고 하거든요. 이게 20구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초짜리 기준으로 송출이 되는데 한 평당 1000에서 1200만 원 정도. 그러면은 20구자로 잡았을 경우에 1200만 원 잡으면 20구자면 월 2억 4천인데 거기에 필요비로 이제 전기세라든지 다 빼고 나면 그거보다 좀 덜 되지만 벌어들인 수익만 봤을 때는 대단하네요. 호수에서도 뭐 서장훈씨 양재동 건물에서 매달 광고비만 1억이 나온다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진짜 헛말이 아니에요. 이런 전광판 하나 운영을 잘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수익도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대로변이나 산업지 건물들 꼭 강남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서울 시내에 이렇게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검토를 해보실 만하지 않나.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이게 15초짜리도 있고 20초짜리도 있고 딱 정해진 건 아닌데 비싼 거는 한 구자당 한 편당 이제 2천만 원, 2,500만 원 또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는 이제 대기가 걸려 있어갖고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 데가 있고 금액이 뭐 1,000만 원, 8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효과 별로 없는 데는 잘 안 들어오고. 근데 여기는 뭐 다 들어오겠죠. 여기는 솔직히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대기 순번이 워낙 길게 있어서 강남대로 같은 경우는 그냥 꾸준 임차인이 몇 년은 걱정 안 해도 된다 할 정도로 계속 있다 보니까 목 좋은데 선점하신 분들은 이 전광판 수익도 한번 같이 고려해 보실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LED 전광판도 이거 같은 경우는 한 3층, 4층 높이인데 이 높이가 가장 보기가 편하더라고요. 서울시 조례 기준으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4층에서 16층 구간에서 이걸 설치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 유동 인구라든지 교통 통행량부터 해서 다양하게 많이 검토를 해야 돼서 이 부분은 이걸 전문으로 하시는 업체들이 있어서 연계해서 저희랑 뭐 밸류업이라든지 디벨롭 같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기사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이 다니는 데가 지금 교보타워 사거리로 알고 있거든요. 강남역 같은 경우도 남부, 북부 해갖고 나눠지는데 가장 많이 다니는 1위가 교보타워 앞쪽이라고 하더라고요. 1위부터 10위까지 있는데 한 3, 4개 정도가 강남역하고 여기 신논현역 쪽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꾸준히 상위권에 유지하고 있는 상권이 바로 저희가 서 있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아 진짜요? 지금 저희가 쉑쉑버거 앞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앞에 미디어폴 광고판이 또 있습니다. 강남역에서 신논현역 6번 출구까지 이어지는 광고판인데 얘 같은 경우도 지금 18개, 36개 면이에요. 동시다발적으로 한 면이 쭉 이제 나오거든요.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4천만 원 정도 한 구자당. 한 번 광고를 하면 18대가 쫙 18개 기계에서 36개 면에 한
번에 쭉 뜨는 거예요. 이게 4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 광고판을 이용하는 수익도 저는 괜찮게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하게 되면 강남구에서 다 수익을 갖고 가겠네요. 실질적으로 강남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30짜리보다는 훨씬 더 효과는 더 있어 보이는데 광고할 수 있는 사이즈가 되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근데 기업 입장에서 솔직히 돈 쓰는 거 이왕 화끈하게 좀 더 크게 가지 않을까요? 이것도 대기가 많이 걸려 있나요? 이것도 좀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씩씩버거가 김태희 B 건물로 이전한다고. 네, 지금 보시면은 이미 1층 전용 157평에서 임대에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보증금 50억에 월세가 1억 5천만 원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SPC 그룹에서 도입을 해서 운영하는 씩씩버거인데 얘가 이 밑에 보시면은 B랑 김태희씨 건물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데 월세를 5천만 원 깎아서 이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세 1억으로 이전한다라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1억 5천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아디다스 건물 보니까 아디다스가 싸게 있는 거. 싸게 있는 거죠. 왜냐면 이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소액 임차인들 환산 보증금이 9억 이하인 임차인들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강남대로에 나와 있는 이 임차인들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건물주가 나 이만큼 올려줘 하면은 그 금액에서부터 협상을 봐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지금 이제 이면으로 들어갈 텐데 이면 같은 경우도 강남역 요 메인 상권 같은 경우는 최소 못해도 30만 원 이상 받고 있습니다. 구축 건물 자체도 그만큼 임대료가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최근에 강남대로변이나 해서 공실이 많이 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아마 그 임대료 때문에 기업들도 지금 반려를 하는 게 아닌가, 공실이 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올려달라고 하더라도 판산 보증 9억 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10년 동안 안 나갈 권리도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쉽게 임차를 놓기도 어렵겠네요. 한 번 나가면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다시 들어와 줘야 되는데 저는 강남에 지금 공실이 계속 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케팅 방법의 변화에도 한몫한다고 보거든요. 과거에는 기업들도 오프라인 매장을 많이 열었다라고 하면은 요즘은 굳이 이런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이나 SNS를 이용해서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죠. 이런 마케팅 방식의 변화도 있다 보니까 굳이 비싼 비용을 내고 임차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자동차를 팔 때는 다 매장이 있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매장이 없고 영업사원이 없는데도 많이 팔리잖아요. 마케팅을 어떻게 잘해야 따라서 네. 수익이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겠네요. 궁극적인 기업의 목표는 이윤 창출에 있다 보니까 비용 감소라든지 암만 대기업이라고 해도 땅 파서 장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쉑쉑버거 도입한 SPC 창업주분께서도 자기들 법인 명의로 건물이 없다라고 해요. 그 이유가 창업주께서 이렇게 투자할 비용을 가지고 차라리 R&D 개발을 해서 좀 더 맛있는 음식을 소비자들한테 제공하는 게 맞다라는 창업주 마인드분이 내려오고 있는 상태라서 아직도 임차로만 매장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파이브 가이즈가 좀 더 밑에 있습니다.